금융의 2의 4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도 희소하지만 비트코인도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지금 2100만 개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1800만 개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는 계속해서 증가하죠. 양적 완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레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 단어 너무 어렵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보면 설명을 쭉 듣다 보면 제가 왜 이야기했는지 아마 알 거예요. 레포라고 하는 게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요. 단기 채권. 이게 채권을 팔 때 어떤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은 3개월, 단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다시 산다. 그걸 환매라고 하죠. 다시 사는 것을 약속을 하고 빌려주는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이 어떤 금융 A 기관이 있습니다. A 기관의 전재산은 가난하지만 이제 $10밖에 없어요. 이 $10로 이제 $10를 B한테 주고 이 B한테 $10짜리 미국 국채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럼 $10는 B한테 갔고요. 그럼 국채가 A 있죠. 국채, 자, 그럼 A는 이 국채 시장에서, 레포 시장에서 C한테 가서 국채를 맡기고요. $10짜리. C는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10 다 안 빌려주고요. $9 정도 빌려줍니다. 국채를 또 맡겼습니다. A는 원래 $10밖에 없는 놈인데 이 국채 빌려온 거로 또 국채 맡기고 또 $9 가져왔어요. 그럼 A는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물론 A는 B한테 이자를 줄 겁니다. 이걸 이자율이라고요. 국채를 빌려올 때마다 이자율은 줍니다. 근데 지가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A는. 그래서 이 $9로 또 어디 D한테 가서 국채를 또 사옵니다. 그럼 이 국채로 또 E한테 가서 국채 맡기고 $1 깎여갖고 $8를 받아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받아오면서 A가 처음에는 $10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100치 국채를 사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는 원래 $10밖에 없었지만 이 실제가 없던,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90가 시장에 생겨나면서 $100가 시장에 돌아다니게 되죠. 이게 바로 현재 신용 시스템의, 자본주의 신용 시스템의 엔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설명 들으니까.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A 은행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름마름 예금을 해가지고 $10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 뭐냐면 보통 한꺼번에 뱅크런에서 다 찾으러 오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1는 이렇게 은행에 있고 나머지 $9를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9가 대출해 간 사람들은 결국 이 $9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은행권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 $9 중에서 이제 10%는 얼마냐? 0.9달러라고 할게요. 그 나머지 8.1달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시 대출해 줍니다. 그럼 8.1달러 다시 대출해 줬다가 굴러다니다가 다시 8.1달러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10%는 놔두고 또 대출해 줍니다. 이것을 왔다 갔다 해보면 실제 처음에 돈은 $10밖에 없었지만 대출 시장에 돌아다닌 돈은 약 $100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금융시장의 현실입니다. 현실. 이걸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여러분 혹시 마이너스 통장 쓰십니까? 저도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일에 대비해서. 그 뭐냐? 마이너스 통장이 담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을 믿고요. 직장을 보고 소득을 보고 신용을 믿고 담보 없이 그냥 여러분한테 마이너스로 일단 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담보도 없다는 건 미리 없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학자금 대출, 기업의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10%의 진짜라고 할게요. 진짜 돈, 진짜 화폐라고 합시다. 아까 10달러랑 나머지 90%를 뭐다? 가짜라고 해야 되나? 뭐 실제 없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90%가 같이 짬뽕돼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보험이든 금융이든 투자든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은 뭐다? 인간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뭐다? 없다. 90%는 없는 돈이라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금융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니, 없는데 저희들은 다 있다고 보고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금융위기가 왜 무섭냐면 어디 한 군데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은 원래 90%가 실제로 없는 돈이라서 줄줄이 사탕으로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파산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확 많이 찍어서 신용을 약속을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잘 들어주세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한다, 찍어낸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유통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레포 시장 방식으로 복제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레포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똑똑하겠습니까? 저는 과학교사 참고로 출신입니다. 아까 조재현 닮은 오태민 아시죠? 오태민. 그 작가님이 정말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근데 오태민 이 작가분은 또 좀 본질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또 이런 분들 특징이 또 집에서는 또 인정을 못 받는 편이더라고요. 돈도 엄청 많은 분인데 조재현 닮았습니다. 씨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유통되면은 뭐가 좋으냐? 두 가지가 딱 좋아요. 자,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도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럼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요. 자, 예를 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10달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달러를 주고 어떤 A한테 비트코인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헤어컷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다시 이 달러 스테이블 잠깐만 말이 좀 꼬였는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자, A가 맨 처음에 10달러를 B한테 주고 비트코인 구워왔죠. 이 비트코인을 또 올라갈 거라 예상하니까 얘가 또 어디 C 찾아가서 비트코인 맡기고 돈을 구워오는 거야. 근데 10달러 다 못 주죠. 왜냐하면 헤어컷이라고 해서 얘도 일종의 안전마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달러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또 국채 기반으로 해서 또 맡기고 하면서 8달러, 7달러 주고 오면서 얘가 실제 돈은 10달러밖에 없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얼마가 돼요? 그렇죠. 100달러가 되죠. 무엇에 기반해서? 국채가 아닌 이 비트코인에 기반해서. 그러면 이런 금융시장이 펼쳐지면 이 비트코인은 이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자율도 가지게 되고 스프레드도 가지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펼쳐지면 누가 좋냐? 미국을 적대시하는 나라죠. 러시아,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했죠. 근데 러시아가 까먹었다. 스위프트망이라고 해서 거기서 미국이 제재를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그동안 벌었던 달러를 아예 쓰지도 못합니다. 그거를 비트코인 기반으로 달러 스테이블을 유통하게 되면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중국, 인도 이런 나라 좋아하겠죠. 다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가 좋을까요? 미국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유통을 시키게 되면은 이 국채라고 한 것 자체가 담보가 없잖아요. 금을 담보로 한 것도 있는데 미국 금도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그냥 국채도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없는 거. 그냥 빚이잖아요. 빚. 그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유통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아까 제가 3편에서 얘기했던 인간에 의한 약속으로 자산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 부채 문제를 줄여야 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비트코인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미국이 빚으로 찍어내는 게 퍼센테이지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좋고 다른 나라 좋고 이런 현상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함께 가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 4편까지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